서울 미아리에서 타로 카드 때문에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타로로 점보기 시작한 지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타로 카드 점술사들과도 교류가 시작되더군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로 저마다 타로에 대해 자기만의 독특한 셔플이나 해석 방법 등의 좋은 정보를 나누게 되었죠. 당시에는 아직 타로에 대해 전문적인 사이트나 블로그도 없을 때라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쉽게 이어지더군요. 그때 사람 한둘씩 만나게 되니 왠지 제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을 느꼈죠. 바로 덱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타로 카드 중에서 가장 보편화되고 일반화된 라이더 웨이트였는데 다른 분들은 멋진 타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로 셔플도 보여주고 자기만의 배열법 등을 보여주곤 했는데 저는 사실 너무 쪽팔려서 차마 카드를 꺼내 놓지 못하겠더군요. 그 이후 타로 카드 수집에 당연히 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점점 구하기 힘들고 어려운 타로 카드를 찾게 되고 2년만 닫는다면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수소문하고 다녔죠. 대신 저의 타로 카드 점 실력이 동호회 분들이 보시기에도 특출나고 신기했나 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동호회를 석권했거든요. 저한테 한 수 배우려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의 방법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었죠. 저는 저의 직감으로 카드를 풀어가기 때문에 가르쳐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당시 회사원이었고 동호회 사람들 중 나이가 상위급에 속해서 사람들이 절 무지 따랐는데 그 중에 대학생 최군과 최양이 있었습니다. 애들은 거의 호기심에 타로 카드를 만지는 애들이라서 최군은 저한테 완전 빠져서 제 말이라면 죽는 신용도 하는 녀석이었습니다. 최양도 애가 너무 순진해서 제가 하는 말을 정말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애였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애들 앞에서는 농담도 조심해서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동호회 회장도 완전 저한테 푹 빠져 있었죠. 한 달에 한 번 정기 모임을 가졌는데 제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면 아예 모임이 파산될 정도였죠. 제가 그때는 서울에 있었던 관계로 주로 서울 팀들이 대부분이었고 지방부는 부산, 충남, 대전, 울산에서 4명뿐이었죠. 서울팀은 8명이었고요. 그날도 회사 끝마치고 저녁 먹을 겸 식구들 만나러 약속 장소로 털레털레 갔는데 새로운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인사 나누고 보니 부산에 계신 동호회 분과 그 친구분이 같이 오셨더군요. 물론 서울에 일 때문에 왔다가 마침 시간대가 맞아서 참석했다고 했는데 제가 깜놀한 것이 그 부산분의 친구분이 소문난 타로 카드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새로운 얼굴이 있었는데 바로 최양의 제일 친한 친구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 최양입니다. 친구의 연애사에 관해서 서로 점을 쳐주기로 했죠. 가끔씩 회장이 모임 때 점 볼 수 있는 대상 한 분씩 데리고 와서 그분을 모델로 해서 서로 카드 실력을 겨루곤 했었죠. 그 때문에 제가 유명해진 것도 있고요. 최양의 연애사에 대해서 점을 쳤었는데 서로 질문받고 카드 셔플에서 배열하고 해석하고 했었죠. 늘 제가 매일 마지막에 봤으니 그날도 제가 제일 마지막에 봤는데 드디어 다른 식구들 다 지나가고 저랑 부산분이랑 두 사람이 남았습니다. 회장이 모임 시작 전 저를 소개할 때 가장 유능하다고 설명했기에 그 부산분의 친구분이 나서서 카드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섬주섬 손가방을 열더니 덱을 딱 꺼내놓는데 순간 우리들은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덱이 말로만 듣던 희귀 초유닉템이었습니다.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초울트라 유니크템이었습니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우아한 이미지에 놀라운 덱이었습니다. 아쉽게도 그 덱은 그 이후로 본 적이 없어서 그 덱의 이름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물어볼 것을 후회가 되네요. 전부 다 눈이 휘둥그레지는데 놀람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셔플하는 손의 놀림이 마치 카드 마술을 보는 듯한 현란하고 좌중을 완전히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장내를 휘감았습니다. 저도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군요. 정말 늘 자만심에 가득 차 있던 제 자존심이 완전 바람 빠진 풍선처럼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장내는 감탄사가 난무하고 드디어 배열하는데 그 솜씨 또한 죽입니다. 마치 손에 카드가 붙어있는 마냥 쫙쫙 펼쳐지는데 이건 뭐 초딩과 대학생의 겨루기 같은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전 맥이 딱 풀어지더군요. 초유닉 덱의 화려함과 그에 못지않은 셔플의 우아한 마술 같은 손놀림과 카드 하나하나 맥을 짚어 풀어가는 모습이 정말 진정한 타로 카드사라는 느낌이 팍 들더군요. 타로 카드는 이렇게 본다라는 정석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 친구가 프로페셔널이면 전 완전 생초보 햇병아리 수준이란 겁니다. 제 기분요?
그냥 개똥을 덥석 밟고 난 후의 느낌이랑 같았습니다. 그 친구가 다점을 볼 때까지 정말 침 넘어가는 소리밖에 안 들리더군요. 그리고 드디어 제 차례가 됐습니다. 안주머니에 들어있는 라이더 카드를 정말 꺼내 놓기 싫었습니다. 완전 손때가 묻어 꼬질꼬질하고 볼품없이 낡은 제 덱이 그때는 정말 싫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한 채 최양의 친구 앞에 덥석 앉았죠. 저는 타로 카드를 볼 때 저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절대 그 누구도 공짜로 점을 봐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나 심지어 어머님을 봐드릴 때도 복채는 꼭 받습니다. 10원을 받을지언정 꼭 복채를 받았죠. 그날도 100원을 받았습니다만 만약 복채를 받지 않으면 제가 심하게 아픕니다. 몸살이 심하게 나죠. 그걸 알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복채는 꼭 받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이 보고자 하는 질문을 하고 난 뒤 바로 셔플하지 않고 정말 집중해서 질문을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돌립니다. 정말 제가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하는 순간이 올 때까지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되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웬만하면 대상자에게 직접 카드를 섞으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딱 3번만 커팅하고 바로 카드를 뽑죠. 드디어 카드가 배열되고 집중해서 카드를 해석해 나갑니다. 대신 원래 정석적인 카드 해석보다는 제 주관적인 느낌을 많이 곁들입니다. 카드는 단지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존재고 해석은 제가 받은 느낌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카드 해석 줄줄 읽는 것보다 훨씬 낫더군요. 다들 인정도 해줬었는데 그날은 일이 터진 겁니다. 그날 그 친구가 제가 한 질문이 지금 사귀는 사람과 어떻게 발전하느냐였습니다. 전 느낌이 오면 그대로 내뱉어 버립니다. 제가 카드를 해석 주게 나가다가 돌연 이렇게 되물었죠. 지금 만나는 남자 중에 먼저 만난 사람 이야기입니까? 나중에 만난 남자 이야기입니까? 딱 나오는 대로 짓걸렸죠. 아니다 다를까 애가 얼굴이 흑색으로 변하더니 어찌할 바를 모르더군요. 왜 첫 번째 남자가 배신을 안고 있는 거죠? 이거 아마도 친한 친구의 남자를 뺏었다고 보는데요. 두 번째 남자는 사귀는 게 아니군요. 딱 이렇게 이야기하니 그냥 애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나가버리더군요. 그리고 바로 채양이 뒤따라 나갔고요.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졌습니다. 회장도 바로 따라 나갔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날은 대충 마무리 짓고 다 헤어졌습니다. 며칠 뒤 전화 한 통이 오더군요. 동호회 회장입니다. 오늘 몇 시에 시간 나냐고 묻길래 대충 회사 끝나면 7시 정도 된다고 했더니 그 시간에 회사 앞으로 온답니다. 회사 끝나고 동호회 회장을 만났죠. 정말 모임 이외에 따로 연락해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번 모임에 만났던 부산분들이 이제 내려가는데 내려가기 전에 저를 한번 꼭 만날 수 있냐고 연락 와서 만나러 간다고 하더군요. 아니 걔들이 왜 날 만나려고 한대요? 저도 약속만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약속 장소인 커피숍에 들어가 보니 두 여성이 앉아 있더군요. 이런저런 이야기 오고 가면서 회장이 이야기하는데 저번에 제가 본 타로 점의 두 남자가 첫 번째 사귄 남자가 바로 채양의 애인이었던 거라더군요. 두 번째 남자는 채양 속이려고 일부러 눈가림용 남자였고요. 하여간 여자들이란 정말 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때 다른 대부분 사람들은 카드 해석할 때 늘 기본에 충실하듯이 앞으로 그 사람과 잘 되려면 이러쿵저러쿵 해야 되고 잘 사귀어 나갈 것이라고 했거든요. 물론 화려한 기술을 보여주었던 이 부산 친구분도 비슷하게 점을 봤고요. 이 친구분이 말하길 사실 제가 카드점 보는 게 정식 타로 카드점 보는 게 아니라 마치 신들린 무당이 신점 찍어내듯이 본다고 많이 놀랐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적중률도 높으니 말입니다. 여하튼 왜 날 만나자고 했냐고 물으니까 지금 부산에 내려가는데 그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물건이 있다고 이거 사용하실 분은 저밖에 없을 것 같다고 하면서 가방에서 어떤 물건을 꺼내 놓더군요. 검은 스프레드천으로 둘둘 감싼 어떤 것이었죠. 전 스프레드천을 보자마자 감이 왔지만 천천히 스프레드천을 풀어헤쳐 보고 난 뒤 떡 벌어진 제 입을 감히 담을 수 없었죠. 지금에야 쉽게 구하지만 그때는 좀처럼 구하기 힘든 덱이었던 고딕 덱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지고 싶어 했던 덱이기도 했습니다. 중세 오컬트 분위기가 간지나게 살아있는 정말 멋진 레어 덱이었죠. 요전에 그분이 보여주었던 초이기 레어템 정도는 아니지만 이 고딕 덱은 오컬트를 좋아하는 저에게 딱 맞춤형 카드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가지고 싶어 했던 덱이기도 했고요. 그 떨림은 타로 카드의 취미를 가진 분이라면 충분히 이해 가실 겁니다.
제 황당한 버릇 중에 하나가 정말 꿈에도 소원이던 물건을 손에 넣으면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침을 줄줄 흘리는 버릇이 있습니다. 정말 민망한 버릇인데 이게 통제가 안 되더군요. 지금까지 물건 손에 넣고 개침 흘려본 게 딱 3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브라이트리닝 시계를 정말 우연히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시계는 국내에서는 구하기 힘든 시계인데 제가 시계에 취미를 가지고 있지만 워낙 금전적으로 부담되는 럭셔리한 취미였죠. 정말 귀하고 차고 싶은 시계는 이미지를 구해서 컴퓨터에 폴더 만들어 저장해 놓고 가끔씩 구경하는 정도였죠. 그 시계가 그 목록에 포함된 시계였습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그 시계가 제 손에 떨어졌는데 처음 시계를 받아든 그 순간 너무 감격해서 나도 모르게 침이 입에서 주르륵 나왔습니다. 옆에서 그 시계를 전해주시던 분이 그 모습을 보고 입에 개거품을 물 정도로 웃으셨죠. 두 번째가 바로 이 고딕덱을 손에 넣었을 때인데 침이 흐르는 순간 온 시신경과 세포를 극도로 활성화시켰습니다. 오른손에 초감각적 움직임을 전달하여 입가로 움직이는데 성공하여 다행히 개침이 흐르는 모습을 들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을 막은 내 소매가 개침으로 뒤범벅이 되었죠. 세 번째는 정말 개쪽팔려서 말 안 하겠습니다. 여하튼 개쪽팔림을 아슬아슬하게 극복하고 덱을 보았는데 감개무량 그 자체였죠. 앞에 두 여성분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제 시선은 고딕덱에 아예 뿌리 박힌 듯 움직이지 못했죠. 정말 간신히 의식의 끝을 부여잡고 안드로메다로 간 정신을 겨우겨우 끌어당겼습니다. 내심 입가에 흐르는 개침을 표시 안 나게 후루룩 닫고 헛기침 2번 날려주시고 두 여성분을 쳐다보았죠. 정말 귀한 레어 덱이네요. 고딕 덱이네요. 헌데 이런 귀한 덱을 어찌 저에게 주시는 겁니까? 전 이미 사용하는 덱이 있고 이 덱은 정말 좀 잘 보시는 분 만나면 드리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여자분이 말했습니다. 그럼 수지병으로라도 가지고 계시지. 이런 덱을 그냥 받기에는 저도 부담이 됩니다. 정말 하기 싫은 멘트였지만 그래도 한번 날려줬습니다. 아니요, 이 덱은 원래 주인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타로 안 하신다고 저에게 맡겼는데 저도 더 좋은 카드 가지고 있고 왠지 수지병으로 남겨두기에는 아깝고 해서요. 전 짐짓 몇 차례 거절하는 척하다가 잽싸게 휘리릭 챙겨 넣었죠. 그때 제 모습이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한심하게 보이는지. 대충 저녁 먹으면서 웃으며 잡담을 나눴지만 제 신경은 온통 고딕덱에 가 있었습니다. 밥이 코로 가는지 눈으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이윽고 두 분 부산으로 내려가는 거 배웅하고 나오는데 회장이 커피 한잔 하잡니다. 저는 속으로 무슨 커피냐 그냥 가지 라고 생각했지만 몸은 커피숍으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계속 시계를 힐끔힐끔 거리며 안절부절 못하는 제 꼴이 한심스러웠는지 회장 녀석씩 웃으며 일어서접니다. 전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 지금 친구 병원에서 숨 넘어가요. 그놈 숨 넘어가기 전에 만나야 해요. 빠르게 가주세요. 온갖 거짓 공갈로 택시기사분을 협박해서 그냥 날라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취방으로 뛰어들었죠. 일단 재빨리 씻고 편한 체육복으로 싹 갈아입고 상까지 싹 펴놓고 창문 열고 심호흡 한번 하고 담배 한 대 싹 땡겨주시고 냉장고에 가서 펩시로 입가심 한번 해주시고 드디어 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끝의 감촉을 즐기면서 손가방의 자크를 졸졸 열었습니다. 눈에 끌리는 검은색 벨벳 스프레드천 감격스러웠습니다. 전율이 온몸을 휘감아 두 눈에서 뿜어집니다. 검은색 스프레드천을 펼치니 어제까지만 해도 꿈속에서나 만난 고딕덱이 이렇게 현실에서 나를 맞이해줍니다. 감격스러웠습니다. 처음으로 고딕덱에 손을 살포시 얹어놓습니다. 이제 너와 나는 운명 공동체다.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카드 한 장 한 장 몰두해서 감상했습니다. 총 78장의 카드를 숨 한 번 안 쉬고 감상했습니다. 이것이 고딕의 매력이구나 느낄 수 있었죠. 부드러운 벨벳의 감촉을 느끼면서 조용히 셔플을 해봅니다. 이놈아 이제부터 너는 나고 내가 너다. 라고 혼잣말을 해댔죠. 카드를 섞고 셔플하는 동작을 수없이 해봅니다. 오늘 하루는 완전히 저물었지만 하루 정도 쳐보고 혼자 놀기 신공에 빠져듭니다.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을 넘기고 있어 내일 회사도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아쉽게 손을 놓고 덱을 스프레드천으로 꼭 써서 베개 밑에 넣고 누웠습니다. 다음날 가뿐한 마음으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물론 덱은 가방에 넣고 말입니다. 전 당시 카드를 항상 소지하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고딕댁과 저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뒤 회사 동료들과 저녁을 먹는데 아는 사람 한 명이 심심한데 타로 점이나 봐달라고 합니다. 드디어 고딕댁으로 처음 점을 보게 되는 터라 재빨리 제자리에 있는 음식 그릇 싹 치우고 기쁜 마음으로 셔플을 했죠. 한참 셔플을 하는데 바로 앞 사람이 조개를 가지고 장난치다가 조개 조각이 제 쪽으로 튀어 넘어왔습니다. 순간 그 조각을 주워들었는데 너무 날카롭게 쪼개졌던지 순식간에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대번에 피가 뚝뚝 흘렀는데 제 고딕 카드 위에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손가락 찔린 것은 둘째치고 덱이 더러워진다는 생각에 재빨리 휴지를 뜯어 덱을 먼저 닦았습니다. 피 난다. 옆 사람이 놀라서 말하자 그제서야 손가락을 꾹 눌렀습니다. 제법 깊게 베인 것 같았습니다. 감히 조개 쪼가리 주제에 할 수 없이 점 보는 거 그만두고 그냥 좀 떠들다가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도 기분이 찝찝했습니다. 그날은 대충 정리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마치 온몸에 모래주머니를 달고 100m를 달리고 난 후의 느낌이랄까요. 숨 쉬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서 잠이 깼습니다. 기다시피 해서 냉장고를 열고 펩시를 마구 들이켰습니다. 창문을 여니 그나마 신선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깜깜한 어둠, 핸드폰을 찾아서 열어보니 새벽 4시입니다. 머리가 띵합니다. 다시 누웠습니다. 잠을 청해보지만 쉬이 잠이 안 오는군요. 몸이 너무 무겁습니다. 마치 누가 누르는 것처럼요. 모래주머니를 달고 달린 다음 숨이 찬 딱 그 느낌이 드는 겁니다.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뭔가 느낌이 안 좋아서 눈을 떴는데 껌껌한 어둠이었지만 얼굴 쪽으로 바람이 살랑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두었나? 아까 창문을 열었기 때문에 안 닫았나 했습니다. 슬쩍 쳐다보니 잠겨 있습니다. 뭐지? 이불 때문에 그런 건가 싶었습니다. 왜 사람이 뒤척이면 이불이 펄럭이며 얼굴 쪽으로 바람이 싹 불죠. 이 생각하면서 이불을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앞불사 손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아니 손이 있다는 감각이 안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마치 몸에서 손이 없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어라? 몸을 뒤척이려고 힘을 주었는데 정말 감각이 없습니다. 꼼짝을 하지 않더군요. 정신은 점점 생생하게 말똥말똥 거리기 시작하는데 가위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군요. 정말 눈동자 굴리는 것 빼고는 다른 행동을 할 수 없더군요. 그때 또 턱 밑쪽에서 얼굴 위로 바람이 싹 느껴지더군요. 그 순간 알 수 없는 느낌이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침대 그러니까 제 머리맡 쪽에서 무언가 사람이 있다는 느낌이 든 겁니다. 누군가 머리맡 쪽에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전기가 감전된 듯한 느낌이 훑고 지나가는데 그때서야 온몸의 근육이 뻑뻑하게 뭉쳐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전까지 감각이 없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근육이 뭉쳐져서 빳빳하게 굳어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머리맡에서 또 무언가 움직임이 감지됐는데 이 느낌이 들 때마다 얼굴에 바람 기운이 싹싹하고 느껴지는 겁니다. 온몸에 세포가 터질 듯이 극도로 팽창했는데 아직까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특히나 뭔가 제 머리 위쪽에서 움직인다고 판단이 드는 순간부터 이게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가위에 눌리게 되니 목소리도 안 나왔는데 정신은 말짱합니다. 바로 반야심경 외웁니다. 처음엔 소리가 안 나와서 웅얼웅얼 하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탁 터지더군요. 그 다음 중간 크기 소리로 반야심경 끝까지 암송하고 3번 더 반복하고 난 다음 일어났습니다. 재빨리 불을 켰죠. 방이 환하게 밝아 오자 그제야 한숨이 나오더군요. 침대에 걸터 앉아서 심호흡 좀 더 하니 진짜 멍하더군요. 한동안 창문 열고 담배 한 대 입에 물고 방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막 이불에 손을 댔는데 축축하더군요. 물을 뿌렸나 했을 정도였죠. 그제야 보니 제가 입고 있던 체육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거 보니 제 땀입니다. 지금 늦가을 때쯤이라 체육복도 좀 두터운 편인데 이게 물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폭삭 젖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으면 이 정도일까 했었죠. 아까 일어나서 냉장고로 기어가서 펩시를 그렇게 들이킨 이유가 여기 있었군요. 이불을 젖혀두고 일단 TV도 켜서 볼륨 좀 올리고 보니 온게임 내 스타 중계가 나오더군요. 4시 50분이 조금 지났었습니다. 더 이상 잠자는 것은 무리겠구나 생각하고 침상에 앉았는데 베개 밑에 타로 카드가 쏟아져 나오더군요. 스프레드 천에 싸두었는데 제가 몸부림치면서 풀려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충 카드 정리해서 베개 밑에 넣어두고 좀 씻으려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스위치를 올렸는데 전등이 팍팍 두 번 번쩍이면서 불이 싹 들어온 그 순간, 어둠이 딱 갈라지는 그 찰나의 순간, 휘리릭거리면서 제 눈앞으로 뭔가 지나갔습니다. 전 순간적으로 화장실 문을 닫았죠. 뭐였지?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어둠이 갈라지는 그 순간 분명 무언가 사람 덩치 같은 그림자가 제 눈앞을 지나갔다는 느낌이 팍 들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쫙 풀리고 귓가에선 시즈탱크 포소리가 왱왱거렸습니다. 사회자가 뭐라 급하게 떠드는 소리도 똑똑히 들렸습니다. 전 화장실 문고리를 꽉 움켜잡고 반야심경을 큰 소리로 마구마구 외쳤습니다. 강심장을 자랑하는 저였고 그 존재에 대해 알고 있는 저였습니다만 역시나 혼자라는 것이 더 공포감을 몰고 왔습니다. 화장실 불은 끄지 않은 상태였던지라 반야심경을 외우면서 문을 다시 확 열었습니다. 글쎄요. 조용하니 아무 일 없었습니다. 전 슬리퍼로 문틈에 끼워서 문이 안 잠기도록 조치한 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입으로 계속 반야심경 반복한 채로 말이죠. 씻고 나와서 날이 밝을 때까지 불 다 켜놓고 TV 소리 키워놓고 있었습니다. 여기 생활한 지 2년 반 정도 됐는데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전 뭔가가 나를 따라왔다고 생각했죠. 며칠 동안 내가 어디를 갔었나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별다른 특별한 곳은 없었던 걸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방문한 사람도 없었고 상가나 병원 등도 방문한 적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추정령 따위가 붙을 만한 곳은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유령인가 생각해봐도 저같이 기가 강한 사람은 부유령 따위도 거의 접근 못하는데 이놈은 도대체 뭐지? 했습니다. 분명 제 침대 머리맡에서 서성이는 감각을 느꼈었고 화장실 불 켰을 때 눈앞을 휘리릭 스쳐간 것이 솔직히 직감적으로 그것이 왕님하셨음이 분명했습니다. 소름이 쫙 오르는데 식은땀이 절로 나더군요.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날 그대로 출근해서 볼 일이 있다고 회사 일찍 마치고 바로 가까운 청계천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오디오 하나 구입하고 천수경이랑 주기도문 CD 하나씩 구입했습니다. 집에 전화해서 내 방에 묵주랑 염주랑 부적 상자랑 여러가지 택배로 급히 올려달라고 하자 모친이 뭔가 눈치채셨는지 조심하라 이야기하시더군요. 우리 집 식구들은 그런 존재에 대해 무지 초연합니다. 일단 집에 오기 전에 소주 한 병 사고 맛있는 안주거리 사 들고 왔습니다. 제가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혼자 자취할 때도 배고픔 없이 잘 먹었습니다. 제가 식탐도 강한 터라 못 먹으면 신경질이 작살나게 부리므로 혼자 있을 때 배고프면 자학하기 때문에 늘 냉장고는 가득 채워놓고 사는 편입니다. 일단 사온 오디오로 천수경 돌려놓고 화장실 문 열어놓고 불 다 켜놓고 TV, 컴퓨터 다 틀어놓고 요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맛있게 안주 만들어 놓고 소주 먹으니 한 병은 순식간에 뱃속으로 넘어갔습니다. 혼자 소주 마신다고 처량하다고요? 천만의 말씀. 진짜 소주에 숨어있는 일의 맛을 느낄 수가 있죠. 이 일의 맛을 못 느끼면 애주가라 할 수 없죠. 여럿이 마시면 절대 이 일의 맛을 느낄 수 없습니다. 소주에 숨어있는 진정한 일의 맛, 바로 고독이죠. 소주 한 잔에 숨어있는 이 고독을 같이 마셔줘야지 진정한 소주의 참맛이죠. 전 소위 소주 일미학의 인생을 알기에 이렇게 혼자 소주를 즐기는 편이죠. 99의 알코올과 1의 고독의 맛이 바로 소주의 참맛입니다. 물론 취하기는 다 마찬가지지만요. 소주 2병을 혼자 딱 비우니 정신이 해롱비틀거리더만요. 혼자 사는데 필요한 게 딱 3가지 있죠. 라면하고 소주하고 야동이죠. 야동은 동양, 서양, 국산 요렇게 종류별로 모아놓고 그날 땡기는 폴더 열어보는 거죠. 그날따라 소주 한 잔 들어가 주시니 온몸이 화끈거렸습니다. 내일은 휴일이니 야동 몇 편 때려주시고 한참 놀다가 보니 슬슬 잠도 오고 피곤도 해서 잠시 침대에 누웠더니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네요. 몸도 엄청 피곤했고 소주 2병의 에너지가 온몸에서 용틀이 많은 터라 결국 넉다운 돼 버렸군요. 오디오의 천수경은 지 혼자 신나게 돌아가고 TV도 지 혼자 떠들어대. 컴퓨터는 켜진 상태로 윙윙거리고 불은 다 켜놓은 상태인 그대로 몸뚱아리만 침대에 누운 거였습니다. 아마 잠든 시간이 10시, 11시 사이 정도인 것 같은데 그렇게 자다가 갑자기 눈이 딱 떠졌는데 깜깜합니다. 대신 컴퓨터 모니터의 빛과 TV에서 나오는 빛이 있어 땅은 훤히 보입니다. 제 길 역시 스위치는 올려진 상태 그대로입니다. 몇 번 똑딱여 봐도 무반응입니다. 다행히 화장실은 불 켜져 있네요.
엄청 갈증이 심하게 나서 물 들이키고 담배 한 대 물었습니다. 술 때문인지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가슴도 답답하고 헌데 천수경 소리가 안 들립니다. 부스스 움직여 오디오본이 멈춰져 있더군요. 다시 CD 뺐다 넣으니 흘러나옵니다. 기분이 몹시 더럽고 짜증도 밀려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가 넘어가 있더군요. 제 방 전등이 양방향 형광등이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양쪽 2개 다 나가버렸더군요. 내일 근처 마트에 가서 새 것으로 사다 교체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갑자기 잠이 확 달아나서 곰곰이 생각 좀 해보았습니다. 어제 가위 눌렸을 때 그냥 가위 눌린 건가 귀가 장난친 건가 몹시 궁금했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무서워서 혼자 자취하는 곳에 못 샀을 텐데 이제는 초연하게 집까지 깨 겁나게 해봤자 정도였죠. 정말 지독한 원한령이 아니면 사람 해코지 거의 안 하거든요. 어디서 묻어왔을까 하고 생각에 잠겨봐도 딱히 안 좋은데 간 곳이 없었거든요. 상가집에 간 것도 아니고 따로 안 가보던 곳에 간 적도 없고 요새 몸이 안 좋아서 그러나도 생각해봤는데 몸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긴 이유를 모르겠더군요. 전 아예 가위에 눌리지 않는 체질인데 말입니다. 진짜 몸이 피곤하고 거의 정신줄 놓은 상태에서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만 어제같이 생생한 가위는 처음 경험해봐서 상당히 충격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냥 가위 눌려서 내가 헛것을 봤구나 하고 결론 짓고 말로만 듣던 가위 눌림이 이런 것이었구나 했습니다. 기분이 참 요상하게 찝찝하거든요. 가위 한번 눌리면 보통 그 기분이 사나흘 따라오곤 하지요. 잠도 안 오고 해서 베개 밑에 타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순간 흐뭇한 미소가 입가로 번지는 것이 고딕댁의 그림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싹 가라앉는 거였습니다. 살며시 문질러 보니 기쁨이 2배가 되었습니다. 아직 내가 고딕댁을 까지게 되었다는 흥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조금 난이도 있는 셔플을 연습하며 열심히 셔플에 몰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가 입구 문을 마구 두드리는데 그것도 새벽 5시경에 심장이 발랑발랑거리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누구세요? 총각 나 옆집 미영이 엄만데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자취하던 곳이 일종의 원룸 형식이었는데 제 층에 그러니까 제 바로 옆집에 사시는 분으로 미영이 아주머니입니다. 남편분과 이혼하시고 초등학교 3학년 딸과 둘이 사시는 분입니다. 이것도 같이 장보다 마주쳐서 같이 돌아오는 길에 물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하고 많이 마주치는 관계로 평상시 인사하고 친하게 지냅니다. 그리고 제 자취방은 초인종이 안 됩니다. 처음 왔을 때 고장나 있었는데 고쳐주려고 하는 걸 제가 거절했습니다. 초인종 소리도 싫어하는 저였고 더욱이 외판원들 초인종 눌러대는 거 정말 싫어했거든요. 제가 문을 열자 매우 당황스런 표정으로 서 계셨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새벽에. 잠시만요. 우리 미영이가. 매우 다급하게 제 손을 잡으시고 끌어당기시는 바람에 끌려가다시피 해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미영이 방에 들어가 봤는데 애가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을 까디집고 몸을 비비꼬면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놀라서 애를 잡고 일단 흔들면서 이름 불렀는데 안 들리는지 마구 방바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2발로 방바닥을 계속 밀면서 손을 뒤집어서는 방바닥을 긁어대고 있었습니다. 애 입에 거품 맺히는 거 보니 발작 같아서 아주머니께 구급차 부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제야 아주머니 전화하러 나가셨습니다. 신고하면 금방인데 너무 놀라셔서 일단 급하게 저를 찾아오신 거였습니다. 제가 가슴 부위에 손을 대고 눌러서 애가 못 숨지게 하고 애 2팔을 꽉 움켜쥐니까 애가 고개를 마구 도리질 치더니 2 눈이 완전 뒤로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제가 뺨을 몇 번 때려 보아도 반응이 없어서 꼭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와서 기도가 막히지 않을까 걱정돼서 고개를 뒤로 젖히고 손가락을 기도 쪽으로 찔러 넣어봤습니다. 애가 그제서야 토하듯이 기침을 해대더군요. 그리고 마구 방바닥을 밀어대던 2발도 멈췄고요. 애가 뭐에 경기가 들렸는지 갑자기 아랫도리가 축축해지더니 양껏 오줌을 싸더군요. 그때 아주머니께서 구급대 신고하시고 막 들어오셨습니다.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시더니 애 옆에 주저앉는 겁니다. 뒤집어졌던 눈동자가 제대로 돌아오고 있었고 기침을 심하게 하던 터라 전 물 좀 떠오라고 했죠. 물을 먹이는데 제대로 물도 못 받아 마시더군요. 거의 반실신 상태였습니다. 애 반쯤 일으켜 세워서 등 두드려주고
애가 숨을 헐떡이는 게 숨조차 잘 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등을 탁탁 두드려 주니까 기침을 하면서 숨을 들이키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머니가 애 손발을 마구 주물러 주었는데 그제서야 힐끗 어머니를 쳐다보더군요. 아직 눈동자가 완전히 자리 잡히지 않은 상태였죠. 전 무얼 잘못 먹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다고 생각하고 두 모녀를 진정시켜야 했기에 말을 계속 걸었죠. 곧 앰뷸런스 올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애가 뭘 먹었죠? 제가 보기엔 알레르기 반응 같아 보입니다. 글쎄요, 평상시 같이 늘 먹던 저녁이었는데 다른 건 먹지도 않았는데 앰뷸런스가 좀 늦게 왔습니다. 거의 20분 걸렸나 애 데리고 가는 거 보고 나서야 제 방에 왔습니다. 솔직히 처음 볼 때 무지 놀랐습니다. 사람 발작 일으키는 거 처음 봤거든요. 제발 큰 병이 아니기를 내심 바랬습니다. 후 한숨 한번 내쉬고 담배 물고 창가로 나갔습니다. 형광등이 나가버려서 어두워서 좀 기분이 그랬지만 컴퓨터 모니터랑 TV 불빛 화장실 불빛만 하더라도 책 정도는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밝기입니다. 제 방이 3층입니다. 밑에 가로등이 하나 있고 지나가는 사람도 거의 없는 골목입니다. 맞은편에 전봇대 하나 있고 새벽 공기를 맞으며 담배 한 대 피고 나니 먼동이 뿌옇게 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요일 집 구석에서 탱자탱자하고 있었습니다. 옆집 미영이 소식이 무척 궁금해서 가끔 빼꼼 내다보기는 했지만 애가 새벽에 경기 들리다니 무슨 이유 때문인지 솔직히 궁금했습니다. 한 10시쯤이었나 소리가 나길래 내다봤더니 애 어머니랑 할머니 한 분이랑 3명이서 마침 문 열고 있더군요. 애는 어머니 등에 엎혀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영이 괜찮나요? 네, 오늘 새벽에 고마웠습니다. 그러더니 간단히 목례하고는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전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무엇 때문에 그러나 그랬습니다. 점심때 마트에 들러서 형광등 사서 교체해놓고 할 일 없이 TV나 보다 저녁 때쯤인가 호출이 왔습니다. 간만에 친구들이 술 한잔하자고 불러낸 거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은 아니고 먼저 번 회사 다닐 때 잠시 알게 돼요. 나이도 같고 해서 말 터놓고 지내다가 죽이 좀 맞아서 친구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즉 사회 친구들이죠. 녀석들은 그저 술과 여자하면 어디서든 오케이 하는 놈들이었습니다. 정말 술 좀 들어가면 심하게 밝히는 애들이라서 사실 좀 거리감을 두고 지냈으나 오늘같이 민숭생숭하고 외롭고 지겨울 때는 생각나는 친구들이었죠. 술 한잔하자는 말에 후다닥 챙겨 입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녀석 중에 김구는 정말 회 매니아입니다. 회에 죽고 회에 산다 라고 할 만큼 회 귀신입니다. 녀석 때문에 거의 횟집에서 만남을 가집니다. 그날 임모군하고 김모군하고 저 이렇게 3명이서 마셨는데 술이 좀 들어가자 밝힘 귀신 임모군이 슬슬 밟던 겁니다. 술맛이 안 난다며 술 만나는 대로 가자고 했습니다. 김모군은 부동산 쪽에서 일했고 임모군은 기업 뒷거래 담당해주는 일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하는 일이 일인지라 늘 주머니가 탱탱합니다. 녀석 카드는 잘 안 쓰고 대부분 현금 들고 다닙니다. 남자는 자고로 돈이 있어야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도 펴집니다. 키, 얼굴, 몸무게 다 필요 없습니다. 남자는 돈이 있으면 다 커버됩니다. 자존심마저도 돈으로 커버되는 세상인데요. 그런 만큼 어디 가서도 안 꿀리고 임무군은 자존심이 상당히 강한 대신 상대방을 개무시하는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즉 저보다 못하다고 판단되는 상대방은 그냥 무시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특히나 여자들을 많이 무시하는 편입니다. 물론 지 애인은 제외하고요. 그에 반해 김모군은 완전 띄워주기 스타일입니다. 자신은 은근히 감춰두고 친구의 장점을 과도하게 포장해서 상대방에게 자랑하죠. 내 친구는 이 정도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등등. 대리만족이죠. 자신은 뒤로 감춰두고 완전 능구렁이 스타일이었습니다. 즉, 내 친구들은 이 정도니 나는 말할 것도 없겠지 라는 은근 자랑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김모군이랑 임모군은 죽이 척척 맞습니다. 김모군이 임모군 띄워주면 그날 술값이랑 거시기 값은 따놓은 당상이니까요. 그날도 임모군 발동 걸려서 룸에 갔습니다. 나 내일 출근해야 된다고 사정사정했지만 요까지 해대는 통해할 수 없이 끌려갔습니다. 룸 세팅 끝내고 사장 불러서 최고 애들로 넣어달라고 하고 초이스하고 짝짝이 맞춰서 놉니다. 임모군이야 노는데 도 같아서 SM 흉내도 한번 내주고 참 재미있다고 옆에서 배 잡고 웃는다고 난리입니다. 저야 당연히 개꼴값 떠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 왜 웃는지 참 이상했습니다.
김모군이 임모군 분위기 맞춰주면서 둘이 죽이 착착 감깁니다. 한동안 발광하더니 드디어 기운이 빠졌는지 조금 조용해지고 분위기가 다운됩니다. 저야 술이 좋아서 그러는 거니 홀짝홀짝 혼자 마십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김모군이 친구 자랑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너희들 이 사람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이 친구가 점쟁이인데 정말 신기하게 다 맞아. 술에 취해 헛소리를 남발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자애들이 손뼉 치며 전버달라고 난리입니다. 저야 술 취하면 안 된다고 극구 손사래를 쳤는데 임모군이 옆에서 거둡니다. 너 뭐가 그리 대단한 거라고 유세냐? 애들 한 번씩 봐줘라. 녀석이 물주인 걸 저도 아는지라. 괜히 여기서 꼴값 한 번 떨다가 분위기 파토되면 술값 죄다 뒤집어 쓸 판입니다. 뭐 영감이고 뭐고 나오는 대로 좀 짓걸려 주자고 말하고 손금이랑 관상 그냥 생각나는 대로 떠들어줍니다. 애들 좋아라 난리 부르스 땡깁니다. 대충 해서 넘겼다 했는데 애들아 이 사람은 말이야 손금보다 더 한 걸 하거든. 바로 타로점이야. 완전 죽인다. 술 먹고는 절대 안 본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분위기가 이 모양인데 더 우겨 봐서 될 일도 아니고 그냥 대충 떠들고 말자 했습니다. 고딕 덱으로 처음 보는 점이 이런 데일 줄이야. 급 실망하고는 세팅돼 있던 술이랑 안주 좀 정리하고 스프레드 천을 깔고 고딕 덱을 펼쳐 놓았습니다. 술이 좀 몰랐지만 아직 정신은 말짱한 상태였죠. 이놈아, 처음 점 보는 곳이 이런 데라서 미안하다. 하고 속으로 한마디 날려주며 점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점값은 꼭 봤습니다. 100원씩만 내라고 했는데 녀석들이 전부 만원씩 찔러주는 바람에 3만원이나 챙겼습니다. 녀석들 통도 커요. 룸에 가서 오히려 팁 받았다고 옆에서 놀리는 김군이나 그 소리 듣고 좋아하는 임군이었습니다. 헌데 점을 보면서 이상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참고로 타로카드의 뒷면은 모두 무늬가 같죠. 포커처럼 말입니다. 카드를 펼치고 싹 뒤집는 순간 앞면에는 고딕덱의 고유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자꾸 이중으로 흐리게 보였다가 점차 또렷이 보이는 겁니다. 술에 취해서 눈이 좀 그러나 했죠. 정신은 말짱한 상태였습니다. 술을 많이 먹긴 먹었는데 이상하게 취기가 싹 가셨거든요. 임모군이랑 김모군 파트너를 대충 읊어주고 이제 제 파트너 볼 차례라서 카드 섞어라고 덱 던져주고 양주 한 모금 들이켰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되지만 지금이야 뭐 분위기상 그냥 흉내내는 정도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녀석이 카드를 막 섞길래 무심히 바라보고 있는데 한 장이 뚝 하고 떨어져 나오더군요. 그때 옆에서 김모군이 그걸 보더니 그게 내 운명일 줄도 모른다. 빨리 한번 봐라. 미처 제가 말릴 새도 없이 제 파트너가 그 카드를 뒤집었습니다. 전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의심보다는 헛것을 봤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카드에는 고딕덱의 고유 이미지가 보인 것이 아니라 마치 오랜 중년의 여인, 좀 낮추어 말하면 나이 많은 아주머니 정도로 보이는 얼굴이 매우 괴로워 보였습니다. 손을 가슴에 대고 있었는데 그것이 숨쉬기 힘들어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느낌에 그림이 들어온 겁니다. 제가 순간 잽싸게 빼서 눈앞으로 당겨오니 여제입니다. 카드에는 여제의 모습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방금 뭘 본 거지? 가만히 들여다보니 조금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원래 고딕 타로의 이미지가 조금 음침합니다. 오컬트적 분위기도 많이 나고 이미지 자체가 상당히 음침스럽죠. 하지만 느낌이랄까 가슴이 답답하고 좀 숨이 차는 느낌이었습니다. 전 그 카드를 던져주며 다시 섞으라고 했죠. 하지만 찜찜한 기분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카드를 넘겨받아서 배열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그 아가씨가 한 질문에 대한 느낌을 싣고 말이죠. 카드를 한 장씩 뒤집는데 그때 느낌이 뭐랄까 전기에 감전된 것 같지는 않고 찌릿한 느낌이 등줄기를 따라 계속 올라오는 거였습니다. 좀 어지럽고 전 술기운이 올라오나 했습니다. 더욱이 황당한 게 카드를 뒤집을 때마다 찰나적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자꾸 눈에 아른거리는 겁니다. 룸 안은 조명도 어둡고 분위기도 침침하고 더군다나 술도 먹었기 때문에 자꾸 그림이 좀 이상하게 보이는구나 했습니다. 고딕덱이 좀 그런 이미지로 가득 차 있는 카드라 그런 건가? 해석하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가 나는 건가? 환청인가? 그것도 아니면 뭐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겁니다. 무심결에 뱉어놓기 시작합니다. 카드 해석과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때 제가 한 말들은 제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마치 하고 싶은 말 혹은 해주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에 몸을 맡기는 듯한 참 요상한 느낌이었습니다. 대충 그때 한 말들을 간추려 보면 가족 사항이랑 가족에 대한 문제점이나 기타 주변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이게 점집에서 점 보는 듯한 느낌도 들고 대충 얘기 끝냈을 때는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전 술 아무리 마셔도 웬만해선 절대 오버히트 안 합니다. 오늘 술 먹은 것 이건 따지면 이제 간복이 끝난 정도였는데 이상했습니다. 대충 얘기 끝내고 카드 싹 넣고는 잠시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보니 임모군이지 파트너랑 키스발이 땡기고 난리더만요. 김군두지 파트너랑 러브샷 날리고 있었습니다. 막 일어서는 내 머리가 어지러워서 한번 휘청했다가 화장실 가서 토하면 괜찮겠지. 아까 먹은 횟집에서 좀 체했나 했습니다. 화장실에 막상 들어가니 토는 안 나오고 해서 소변만 보고 나왔습니다. 슬슬 파장 분위기여서 빨리 접고 집에 갈 생각만 납니다. 막 화장실 나오니 제 파트너가 복도에 서 있더군요. 오빠 전화번호 좀 주시면 안 돼요? 오늘 카드 좀 봐주신 거 있잖아요. 나중에 정식으로 다시 한번 봐주면 안 돼요? 오늘 술도 많이 드셨고 해서. 애가 말끝을 흐리길래 괜히 거절하면 내가 이상할 것 같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전화번호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임군이 계산하고 다들 밖으로 나와서 각자 흩어졌습니다. 전 룸에서 잡아준 택시를 타고 자취방으로 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내려서 내 방까지 가는데 정말 뭐가 내 몸을 막 짓누르는 듯한 느낌이 들어 복도벽을 짚고 걸어나갔습니다. 솔직히 어깨 위에 사람 하나를 목마 태우고 움직이는 듯 어깨가 내려앉을 듯이 무거웠습니다. 정신도 오락가락하기 시작했고 술에 많이 취한 것도 아닌데 침대 위에 옷 다 입은 채로 그대로 기절했습니다. 다음날 자명종 소리가 귓전을 사납게 때리는 바람에 겨우 정신을 차렸는데 이거 완전 머리가 깨지는 것 같고 속이 울렁거리고 눈알이 뽑힐 듯이 아프고 감기 몸살 증상입니다. 이거 어쩌지? 대충 씻으러 화장실 들어갔는데 몸이 와들와들 떨리기까지 합니다. 거의 기다시피 해서 회사 출근했습니다. 월요일은 오전 회의는 절대 빠질 수 없습니다. 꼭 가야 했습니다. 회사 출근하니 동료 사원들이 절 보더니 괜찮냐고 난리입니다. 그만큼 완전 제 몸이 초토화됐습니다. 어찌저찌하여 회의 마치고 나와서 동료 사원이 사준 몸사락으로 일단 잠시 쉬고 있었는데 부장이 도저히 안 되겠다 했는지 퇴근하랍니다. 다시 기다시피 자취방에 들어와서 누웠는데 정말 죽을 듯이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휴대폰 울리는 소리에 벌떡 일어났는데 지금 택배 왔는데 초인종도 안 눌러지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관리실에 맡겨둔다고 하길래 사람 있다고 다시 올라와 주시라 했습니다. 택배는 모친이 보내주신 거였습니다. 택배를 주섬주섬 열어보니 제 테마상자랑 염주, 묵주, 부적 등 여러 가지들이 다 들어있었죠. 그제야 천수경 틀어놓고 부적들 이리저리 펼쳐놓고 다시 누웠습니다. 거의 오후 6시 정도에 일어났는데 몸이 조금 풀렸더군요. 밖에 죽 사러 가고 싶었지만 도저히 기운이 안 나서 대충 TV 보면서 시간 때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미영이 어머니시더군요. 손에는 케이크랑 음료수 들고 말입니다. 총각 초인종 좀 고쳐놓지. 총각 많이 아파요. 얼굴이 말이 아니네. 내 감기 몸살입니다. 혼자 사니까 누가 보살피는 사람도 없고 아프면 말하지. 제 얼굴 보면 단번에 아픈 사람이라는 게 표시 났나 봅니다. 제가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영이 아주머니께서 죽을 쏘아 오셨습니다. 대충 상 펴놓고 기다리니까 미영이 아주머니께서 불쑥 들어오셨습니다. 상 위에 죽을 내려놓으시고 전 앉아서 쭉 먹기 시작하다가 아주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아주머니 미영이 어때요? 왜 그랬대요? 글쎄 갑자기 발작이 왜 왔는지 병원에서도 잘 모른대. 그래요? 꼭 간질 환자 발작하는 거랑 비슷해 보이던데.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던데. 글쎄 미영이가 그날 저녁에 뭘 봤다고 자꾸 그러는 거야. 그 소리에 순간 움찔한 건 저였습니다. 그리고 미영이 어머니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묵주랑 부적.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천수경이랑 매치가 아주 멋지게 되셨는지 절 자꾸 흘깃흘깃 쳐다보셨습니다. 총각은 불교 신자야. 설법까지 틀어놨네. 근데 이건 웬 십자가야. 하면서 큼지막한 십자가를 들어 보이십니다. 그 십자가 거의 제 손바닥만 한 크기의 십자가인데 이놈도 사연이 깊은 녀석입니다.
친구한테 선물 받은 건데 축복기도 받고 성수에 한번 담근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하고 계셨던 물품인데 제가 친구한테 다시 반강제로 뺐다시피 한 물건이죠. 그래도 종교적 물건들이 상당한 좋은 기운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관하고 있는 물품 중 하나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처 치우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이렇게 낯선 총각방에 불쑥 들어오실지 몰랐거든요. 천수경 흘러나오지 침대 위에 십자가 뒹굴지 바닥에 호신부랑 퇴마보 뒹굴지 책상 위에 주기도문이랑 천수경 CD 케이스 뒹굴지 청실홍실 널브러져 있지 108염주 쭉 펼쳐져 있지 절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뭐라도 변명해야겠는데 마땅히 할 말도 안 떠오르고 그냥 대충 얼버무려 버렸습니다. 총각 그럼 죽 다 먹고 꼭 약 먹어. 아주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도망가다시피 제 방을 빠져나가셨습니다. 저는 조금 쪽팔렸습니다. 헌데 미영이가 뭘 본 거지?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우연히 매치가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전날 제가 화장실 문 열었을 때 눈앞에서 휙 지나간 그것이 그대로 반대편 벽 속으로 사라졌다고 가정했을 때 옆집으로 나갈 터인데 그럼 옆집 구조상 미영이 방이라는 이야기인데 순간 소름이 쫙 오는 게 이것이 옆방 애한테 놀러간 나였습니다. 솔직히 무섭기도 했지만 워낙 제가 경험이 있다 보니 순간순간은 끔찍끔찍 놀라면서도 조금 지나면 태연해집니다. 그런데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이 팍 드는 겁니다. 전 단순히 제 방에 귀들이 싫어하는 걸 도배해서 그냥 쫓아내든가 할 생각이었습니다. 헌데 옆집까지 놀러 간 걸 보면 이게 저만 따라온 게 아니고 이 집 저 집 쑤시고 다니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애 오줌도 싸고 경기 일으킨 거랑 아주머니가 애가 뭘 봤다고 말을 내뱉는 바람에 대충 짐작이 간 거였죠. 실제로 애가 정말 의학적인 발작을 일으켰다면 다행이지만 솔직히 딱 느낌이 오잖아요. 하지만 그런 미신이나 초자연적인 걸 아주머니한테 말해봐야 이상한 사람 취급당할 터이고 일단은 저부터 살고 봐야죠. 대충 죽 한 그릇 싹 비우고 감기 몸살액 먹고 십자가랑 염주 등등을 집안 구석구석에 세팅해 두고 부적도 입구에 하나 화장실 입구 위에 하나씩 붙여두고 108염주는 창문 가운데에 길게 걸어두었죠. 대충 마무리 짓고 침대에 누워서 TV 보는데 이상하게 들으면 기분 좋고 편안해지던 천수경 소리가 무척 귀에 거슬리더군요. TV 소리랑 섞여서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꺼버렸습니다. 소리 끄고 나니 세상이 조용한 기분이 팍 들더군요. 정말 짜증나게 동네게 지저대는 소리가 딱 멈출 때처럼 말이죠. 하품이 슬슬 나오고 잠이 딱 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잠만 잤는데 감기약이 아주 독했나 봅니다. 스르륵 잠이 들었는데 요란한 자명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찮은 여성 몸을 일으키는데 몸이 내 몸이 아닌 겁니다. 감기 몸살을 먹었는데 어깨가 완전 부서질 듯 아파오네요. 어제도 회사 완전 빙땅 비스무리하게 탈출했으니 오늘은 좀 기운차게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어제 먹다 남은 케이크랑 모닝커피에 한 잔 때리고 회사 출근했습니다. 거의 비몽사몽하다가 퇴근해서 약 먹고 기절하다시피 잠자고 정말 이틀 꼬박 알았습니다. 수요일 날은 대충 정신이 돌아왔고 목요일이 지나고 금요일이 돼서야 겨우 80 정도 회복했습니다. 20이 뭐냐 하면 어깨 통증입니다. 어깨가 얼마나 결리던지 정말 찌뿌둥둥한 게 어깨가 꽉 뭉쳐서 계속 신경 쓰이는 겁니다. 이번 주는 별다른 일 없이 조용히 지나갑니다. 아마 방 구석구석 도배해 놓은 좋은 물품들이 제 역할을 잘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금요일 아침 회사 출근하기 위해 차려입고 엘리베이터 타는데 마침 미영이가 오더군요. 막 잠기는 문 손으로 잡아주며 미영아 괜찮아 이제 학교가?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평소 정말 밝은 애입니다. 말도 잘하고 저보고 아저씨하고 부르는 녀석인데 오늘은 침울한지 말대꾸도 안 하네요. 헌데 녀석이 안대를 하고 있습니다. 눈병인가? 미영아 눈은 왜 그러니? 그때 녀석이 저를 올려다보더니 안대를 내립니다. 완전 오른쪽 눈이 벌겋게 물들어 있더군요. 순간 놀랐습니다. 이건 눈동자 그러니까 흰 여백이 있어야 하는 자리가 완전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눈 안에 실핏줄이 죄다 터져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많이 아파? 아니에요. 참을만해요. 근데 보기 싫죠? 무섭죠? 아니 특이하게 이쁜데 뭘. 빨리 나와야지. 녀석이 갑자기 실실 웃는데 왠지 모르게 순간 소름이 쫙 올라오더군요. 그때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녀석이 안대를 다시 차더니 저한테 인사하고 나갑니다. 학교 잘 갔다 와. 그날 발버둥 칠 때 너무 심해서 눈 안에 핏줄까지 터질 정도였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왼쪽 눈은 멀쩡한데 유독 오른쪽 눈만 그렇게 벌겋게 심하게 이해가 안 되네요. 저도 움직이려고 나서는데 어깨가 완전 내려앉는 겁니다. 저는 택시 잡아 타고 회사로 갑니다.